여기에 해외 언론들도 이강인의 활약을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이강인은 2026 월드컵 예선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두각을 나타냈다. 멋진 골과 어시스트를 했다고 활약상을 소개했는데요. 이어 부상으로 시즌을 시작한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자신감, 왼발, 민첩성, 슈팅 퀄리티는 경기장 여러 지역에서 그를 사용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공한다며 PSG에서는 모든 대회 9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좋은 활약으로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새롭게 사랑받는 선수가 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매체는 강력한 슛과 레이저 패스, 이강인이 한국을 기쁘게 했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번 경기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매체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은 무난한 승리였다. 선발 출장한 이강인은 전반 종료 직전 승부의 균형을 깼다. 경기 내내 활약한 그는 마지막 순간 골망을 흔들었다. 페널티 지역 가장자리에서 강력한 슛으로 상대 골키퍼를 속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속팀에서의 존재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스쿼드에서 선택지를 찾고 있다. 자신감과 왼발, 활기와 공격의 질은 여러 위치에서 이강인을 활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많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은 이강인이었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사람 중 한 명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랑스 매체 레퀴프에서도 싱가포르전 결승골 어시스트로 한국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PSG 컬처에서도 모든 골에 관여했다고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최근 파리에서의 활약에 걸맞게 국가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PSG 구단 공식 SNS는 이강인 선수의 멋진 활약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710만 팔로워의 BR풋볼에서는 이강인의 패스를 업로드하며 이강인의 시야가 엄청 훌륭했다. 완벽한 패스였다며 극찬했습니다. 골도 환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팬들은 완벽한 패스였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이아몬드다. 한국 축구의 미래다. 위대한 골이다. 매의 눈이다. 시야가 정말 대단하다. 강인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뛰어난 선수이다. 은바페와의 호흡도 창의력이 높은 이강인이 제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미친 패스는 뭐죠? 라며 PSG 커뮤니티에서 영상을 게시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내 축구 전문가도 감탄이 절로 나오고 시야가 대단하고 두고두고 회자될 환상적인 패스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아스는 이강인의 첫 번째 어시스트에 대해 메시 스타일의 도움이라며 팀 동료 킬리안 은바페가 매우 만족했을 거라며 극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리 현지 찐팬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렇게 잘할 수 있나? 미친 것 같아. 정말 너무 패스가 아름다웠어. 이강인은 정말 호나우딩요, 네이마르, 메시급이야. 강인 이에스타. 최고의 미드필더 이니에스타와 같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주전이어야 해. 이강인 영입은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 이강인은 매번 주전으로 뛸 것 같아. 이건 골보다 더 아름다운 패스였어. 너무나 아름다운 패스였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정확한 패스였어. 그의 골 궤적, 기술력, 슛파워 너무 좋았어. 마치 로베르토 카를로스 같았어. 메시의 다른 버전을 보는 것 같아. 파리에서 계속 주전이어야 해. 그럼 나중에 은바페처럼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야. 그런데 엔리케가 걱정이야. 얘는 정말 물건이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야. 와우 진짜 잘하네. 파리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현지 매체에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9번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는 이강인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기존 9번으로 나섰던 곤살로 하무스의 부진이 이어지자 PSG는 새로운 9번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가 이강인이죠. 이강인은 지난 12라운드 랭스와 경기에서 9번의 역할을 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의 공격도 살아났고 해트트릭을 성공했습니다. PSG는 3대0 완승으로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때문에 현지 언론들은 이강인을 PSG의 9번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9번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데요. 바로 부상에서 돌아온 마르코 아센시오입니다. 두 선수는 9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프렌치블루는 아센시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매체는 아센시오가 9번 1순위다. 100%다. 라고 확신했는데요.
이어 시즌 초반부터 PSG의 약점이 9번이었다. 랑달콜로, 무아니, 하무스 등 모두 실패했다. 그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아센시오가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9번에 문제가 많았지만 PSG는 9번 없이 경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루이스 엘리케의 PSG는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과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수에 부여될 역할과 포지셔닝이다. 랭스전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엘리케는 하무스를 빼고 이강인에게 9번을 맡겼다. 그것은 잘 먹혔다. 음바페가 골문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음바페는 3골을 넣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이 9번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9번의 경험에서 앞선 아센시오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매체의 설명인데요. 이 매체는 이 전술이 작동하려면 정확한 프로필이 필요하다. 이강인이 효과가 있었지만 이 프로필에 가장 적절한 선수는 아센시오다. 그는 부상을 당하기 시즌 초반 9번으로 나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아센시오의 9번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무스와 콜로, 무아니가 도착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이전의 경험을 해봤던 아센시오가 본격적으로 9번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PSG는 다음 경기가 중요하다. AS 모나코와 경기, 뉴캐슬과 챔피언스리그가 기다리고 있다. 이 두 경기에서 아센시오가 9번으로 나선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PSG에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인 공격 라인을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시절 전형적인 9번 공격수들의 부진과 부상 공백으로 아센시오가 폴스9으로 뛰었었습니다. 결국 월드컵에서도 아센시오가 주전으로 폴스9으로 뛰었었는데요. 엘리케 감독의 성향과 전술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는 경험이 많은 아센시오가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이 다재다능하고 9번 폴스9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에 맡겼고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일단 아센시오가 돌아오면 기존이 자리였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회를 분명히 줄 것이고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상 회복 후 경기력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인에게 기회가 갈 수 있고 이때 너무 잘하면 이강인 선수가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향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스템 아래서도 그렇고 그는 미드필더로 크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윙어로도 뛸 수 있고 가짜 9번이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로도 활약할 수 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미드필더로 뛰게 할 것 같은데 하무스, 무아니가 부진하니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변경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더 창조적이고 볼 간수가 되는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센시오를 충분히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리시즌 때 아센시오가 제로톱을 봤었고 그때 가장 많은 보도는 아센시오 제로톱으로는 안 된다. 9번 공격수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보도 내용인데요. 아센시오는 다른 동료들과 호흡이 아쉬웠고 위협적인 장면도 잘 연출하지 못했다. 에메리, 아슈라프 하키미 등이 공을 끌고 올라오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해줘도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돼 답답함을 남겼다. 아센시오 제로톱은 현재까진 분명 아쉬웠다. 스트라이커 영입이 필요하다는 걸 경기에서 증명해줬다는 보도가 수도 없이 쏟아졌었습니다. 경험이 있으나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결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강인이 앞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